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썸네일만 보고 클릭하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북튜브, 즉 책 관련 리뷰를 하는 채널입니다. 역사 지식 채널인 줄 아시고 클릭하신 분들 너무 노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에 제시한 질문의 답도 분명히 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항해 시대. 이 말을 역사책에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80년대생, 공부 안 하는 보통 남자 사람으로 당연히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주된 목표, 그 당시 유럽 선단의 주 목표, 대항해 시대가 열린 배경은 이것이었습니다. 향신료, 향료와 신료, 영어로 스파이스, 대표적으로 후추, 마늘, 고추 등이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유행하던 후추, 연맥과 같은 향신료는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추는 금과 같은 가격으로, 연맥은 최대 금의 7배까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향신료의 거래가 아랍인과 베네치아 상인들의 중간 유통을 거쳐서 유럽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투명한 거래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원산지는 잊혀지고 효능은 과장되고 종교적인 이슈가 더해져 신비감만 커지는 바람에 가격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상류, 즉 지상낙원이라고 믿는 곳에서 우연히 떠내려오는 극소량의 향신료를 이집트 상인들이 그물로 건져서 판매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르코폴로와 같이 동방을 탐사하고 돌아온 이들이 그곳에는 이 향신료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왜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러냐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유럽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랍인들의 중개를 피하기 위해 항로를 개척하기로 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이죠. 종교적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그 당시 통념이었지만 사실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쯤은 이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쿠 다가마는 아프리카를 돌아가기로 합니다. 서쪽을 향한 콜럼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가 미국을 발견한 사실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였고 바스쿠 다가마는 항해를 시작한 지 무려 10개월 만에 그지꼴로 진짜 리얼 인도에 도착합니다. 바스쿠 다가마는 인도 발견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지꼴로 포르투갈은 인도 점령에 나섭니다.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지휘하는 대함대가 출항합니다. 이때가 1500년입니다. 네, 외우기 쉽습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1480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해상 소유권 분쟁 중 교황의 칙서에 의해 보아도르곳 기준으로 남쪽은 포르투갈, 북쪽은 스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뮤 디아스 선장의 아프리카 희망봉 발견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 바트가 바르톨로뮤의 약칭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그가 발견한 서인도 제도가 앞서 말한 칙서에 명시된 바 포르투갈령이 되었다는 점이죠. 억울하겠죠. 자기들이 발견했는데 자기 땅이 아니라니까. 스페인은 이의를 제기했고 다시 교황의 중재를 받습니다. 1493년 교황은 아프리카 서쪽 앞바다 카보베르데를 기점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령, 동쪽은 포르투갈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앞바다도 포르투갈령이라서 스페인은 아예 배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했겠죠. 그리고 이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포르투갈은 1년 뒤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시 중재가 이루어졌고 약 480km에서 약 1500km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이 브라질 땅에 걸립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1500년 희망봉을 향해 항해를 하던 포르투갈의 카브랄 제독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브라질 서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땅은 포르투갈령이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두 나라가 통일되면서 조약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668년 다시 포르투갈이 독립했지만 17세기 초부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식민지 개척을 본격화하였고 당연하게도 이들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잭 터너의 스파이스는 향신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서, 과장 조금 보태서 향신료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향신료와 대항해 시대 전후 유럽 패권의 흐름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짝 소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향신료와 식탁의 역사, 육체에 미치는 영향, 종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꺼운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꺼운 인문학서인데 놀랍게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뒤에 참고 문헌을 제외하면 535페이지입니다. 생각보다 짧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책 재밌게 읽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